안녕하세요. 아날록 그녀입니다. 오늘은 기드 모파상의 단편 중에서 한 작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청목출판사 버전입니다. 아주 옛날 책이라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책인데 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입고 간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구성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도 많이 실려있고요. 빈티지한 이 느낌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유명한 단편이 아주 많잖아요. 모파상 이야기 중에서 마틸드 부인의 허영심에 일침을 가했던 목걸이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배신, 그리고 진위를 보석 이야기로 풀어낸 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비갯덩어리. 사실 이 작품의 엔딩은 정말 씁쓸한데요. 한 여성의 고귀한 이타심이 결국 끝내 모욕으로 돌아오고 자신들을 구했던 그녀를 싸구려 비갯덩어리로 멸시해버리는 귀족들의 위선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 아주 날카롭게 보여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리주의의 허점에 대해서 근거를 들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비갯덩어리 작품에서도 아주 예리한 통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단편들의 곳곳에 작가의 그런 비판적인 염세적인 그런 시선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볼 작품은 조금은 덜 유명할 수도 있는 의자 고치는 여인입니다. 이 작품 또한 사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성에 대한 모파상의 염세적인 시선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녀의 사랑에서 종종 갑이냐 을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여성의 위치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아마 그보다도 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가련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 베릭드랑 후작집에서 수렵 해금을 위한 만찬이 끝날 무렵이었다. 11명의 사냥꾼과 8명의 젊은 부인, 그리고 그 지방의 의사가 과일과 꼬치로 뒤덮이고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장식된 커다란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단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인가 아니면 여러 번인가를 알기 위한 논쟁이었다. 하나의 진지한 사랑밖에 결코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여러 번 열렬하게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왔다. 남자들은 대체로 열정은 마치 질병처럼 같은 사람에게 몇 번이고 침범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사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이 일을 다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자들의 의견은 관찰보다는 시적 감흥에 더욱 의지하게 마련이어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한 인간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며 그 사랑은 벼락과도 같아서 그것은 한 번 맞은 마음은 너무도 지치고 황폐해지며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강력한 감정도 또 어떤 꿈조차도 새로이 싹이 틀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애의 경험이 꽤 많은 한 후작은 이러한 신념에 맹렬히 공박을 하였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란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온 영혼을 다해서 몇 번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두 번째의 열렬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사랑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답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서 사랑이 다시 싹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랑을 시작했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다시 할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술꾼과도 같습니다. 술을 마셔본 사람은 술을 또 마실 것이고 사랑을 해본 사람은 또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질과 관계가 있는 일이죠. 사람들은 시골로 은퇴한 파리 출신의 늙은 의사를 심판자로 정했다. 그에게 의견을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그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질과 관계에 있는 일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을 지속한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난 어떤 정열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후작 부인이 손뼉을 쳤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꿈 같을까요? 그런 열렬하고도 감동적인 사랑에 빠져 55년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그와 같이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부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자였다는 그 점에 관하여서는 옳게 추측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마을의 약제사인 슈케 씨입니다. 여자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또한 잘 아시고 계실 해마다 저택으로 오는 의자 고치러 오는 노파입니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드리죠. 부인들의 열렬하던 찬탄은 사그라져 버렸다. 흥이 깨진 그들의 얼굴은 기가 막혀서 하고 경멸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마치 사랑이란 훌륭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세련되고 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엄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석 달 전에 나는 그 할머니의 임종에 불려갔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날 그녀의 집 구실을 했던 마차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마차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 그 비쩍 마른 말이 끌었고 또 그녀의 버시자, 보호자의 2마리의 커다란 검정 개들이 따라왔죠. 사지가 벌써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자기의 유언 집행인으로 삼았고 유언의 의미를 우리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기구하고 그보다 더 비통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의자 고치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어머니도 의자 고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땅 위에 세워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녀는 이가 들끓는 누더기를 걸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개울가를 따라 길을 가다가 마을 입구에서 멈추곤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마차에서 말을 풀면
말은 풀을 뜯어먹고 개는 앞발 위에다 주둥이를 올려놓고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그늘에서 금화일의 낡은 의자들을 모두 대강 수선하고 있는 동안 어린 소녀는 풀밭에서 뒹굴었습니다. 이 이동하는 집 속에서 가족들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고치세요 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집들을 한 바퀴 돌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몇 마디를 하고 나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거나 나란히 앉아 짚을 엮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너무 멀리 가거나 혹은 마을의 아이들이 사귀려고 들면 아버지는 노한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리로 돌아오지 못해 못된 거사? 이것이 그녀가 듣는 유일한 애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좀 더 자라자 망가진 의자의 밑바닥을 거두어 들이게 하려고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저기에서 몇몇 아이들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 친구들의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난폭하게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이리로 오지 못해? 거지하고 놀면 안 돼. 종종 짓궂은 사내 아이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간혹 인정 많은 부인들이 그녀에게 몇 푼이라도 주면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지방을 지나다가 묘지 뒤에서 친구에게 동전 2푼을 빼앗기고 울고 있는 어린 슈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보잘것없는 머릿속으로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우리라고 상상했던 그런 꼬마들의 하나인 그 어린 부잣집 소년의 눈물이 소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다가가 소년이 슬퍼하는 이유를 알았을 때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인 칠수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칠 듯이 기뻐서 대담하게도 그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는 돈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느라고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를 밀어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것을 알자 그녀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두 팔에 가득히, 마음에 가득히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이 불쌍한 소녀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그 소년에게 애착을 갖게 된 것은 또돌이의 재산을 그에게 모두 주어버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정의 첫 키스를 그에게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신비스러운 세계는 어린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소녀는 묘지의 그 구석과 소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속에서 소녀는 양친의 돈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의자 고침 돈에서 혹은 소녀가 사러 가는 생활 필수품에서 여기저기서 한 푼씩 걸어 모았습니다. 소녀가 그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소녀의 주머니 속에는 2프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한 어린 약사를 그의 아버지의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붉은 빛깔 나는 병과 번데기의 표본 사이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짙은 붉은색 물에 반짝이는 병에 그녀는 매혹되고 감동되고 넋을 잃은 채 그리움을 안고 소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년은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소년을 만났을 때 소년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품에 안고 격렬하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소년은 큰 소리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을 달래기 위해서 소년은 돈을 주었습니다. 3프랑 20상틴. 정말로 대금이었습니다.
소녀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받고 소녀가 하고 싶은 만큼 실컷 애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도 4년 동안 소녀는 자기가 모아둔 돈을 모두 그의 손에 쏟아 주었습니다. 소녀는 키스를 승낙하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착복했던 것이죠. 어느 때는 30수, 어느 때는 2프랑, 또 어느 때는 12수. 소녀는 돈이 적어 괴롭고 창피스러워서 울었지만 그 해는 돈벌이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번에는 둥글고 큰 동전인 5프랑이었는데 소녀는 그것을 보고 만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그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그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를 보면 소녀 앞으로 달려갔고 그것이 소녀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소녀는 교묘하게 물어서 그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소녀는 부모님의 여정을 바꾸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꾸며 마침내 방학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은 1년 동안 꾀를 쓴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녀는 2년 동안 소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소녀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변해버렸고 자랐으며 아름다워졌고 금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어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소녀를 못 본 채 하고 소녀 곁을 거만하게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이틀 동안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끝없이 괴로워했습니다. 해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으나 감히 그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의 앞을 지나갔으며 그는 그녀 쪽으로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칠 듯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그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보았던 유일한 남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양친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직업을 계승했지만 한 마리 대신에 2마리의 개를 가졌습니다. 그 개들은 감히 맞서 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개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자 팔을 끼고 슈케의 약국에서 나오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날 밤 그녀는 면사무소 광장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돌아가던 한 술꾼이 그녀를 건져내어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슈켄의 아들이 실내복을 입고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그는 그녀를 모르는 체하고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 주고 나서 냉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나갔군.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녀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비를 지불하려고 고집을 부렸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의 생애는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면서 의자를 고쳤습니다. 해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약국에서 자질구레한 약들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며 또 돈을 주었던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녀는 올봄에 죽었습니다.
내게 이 슬픈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후에 그녀는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생전에 저축했던 돈을 모두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직 그를 위해서 일을 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굶기조차 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그가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게 2327프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신부님에게 장례비로 27프랑을 양도했고 그 나머지는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튿날 나는 슈케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 내외는 마주 앉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뚱뚱하고 혈색이 좋았으며 양냄새를 풍기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만족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앉으라고 했고 버찌술을 주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눈물이 흘리리라고 확신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슈케는 자기가 그 또돌이 여자, 그 의자 고치는 여자, 그 또돌이 품팔이꾼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너무도 화가 난 듯 펄쩍 뛰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명성, 점잖은 사람으로서의 존경, 개인적인 명예, 그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값진 품이 있는 그 무엇을 그녀가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흥분하여 이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 거지 같은 여자가, 그 비렁뱅이 여자가 다른 말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귀 위에서 뒤집혀진 차양 없는 회색 모자를 쓴 채 식탁 뒤쪽에서 성큼성큼 거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한 남자로서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경찰을 시켜 체포하도록 해서 감옥에 쳐넣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는 나로서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런 결과에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노파는 2300프랑에 달하는 자기의 저금을 당신에게 주라고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방금 당신이 알려준 것이 당신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 모양이니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것이 어쩌면 최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그토록 흥분하던 부부는 놀란 나머지 꼼짝 않고 서서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에 그리고 모든 특징이 있는 금화와 동전이 섞인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슈케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여자의 유언이라면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군요.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열적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사줄 수 있겠군요. 나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맡긴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죠. 나는 그 돈을 건네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가 나를 찾아와서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데 여기에다 마차를 남겨 놓았을 텐데요.
그 여자가 그 마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것도요. 원하신다면 가져가세요. 잘 됐어요. 됐어요. 그것으로 내 채소밭에 원두막을 만들 겁니다. 그는 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불렀죠. 그 여자는 늙은 말과 2마리의 개를 남겨놓았는데요. 그것들을 원하세요? 그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지 그것을 무엇에 쓰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나는 악수를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지방에서 의사와 약사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그 개들은 내 집에 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갖고 있는 사제는 말을 가졌죠. 마차는 슈케의 원두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철도 채권을 5주 샀다더군요. 이것이 내 생애에서 알게 된 유일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의사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눈에 눈물이 가득한 후작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다니까요.